여러분 요 며칠 청문회를 보면서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겁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재벌 회장들을 불러놓고 고함만 찔렀지 제대로 밝혀내는 것도 없었고요. 일부 의원들은 재벌 회장들에게 사실상 물밑으로 접촉이 되어서 제가 고함은 좀 치겠습니다. 조금 참으십시오. 그리고 물밑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비춰질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회장님 하면서 무슨 진열 때에 무슨 초코파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고 축구를 하면 한국과 일본이 하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그 회장한테도 안 좋고 묻는 국회의원은 치명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가 영리해졌습니다. 서로 짜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 짜고 장난을 치고 있느냐? 아주 웃기고 자빠졌는데 짜고 장난을 치는 행태가 회장님, 제가 회장님한테 막 호통을 치고 비약을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이 청문회에 끌려놓은 본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내미고 더 나아가서 최순실과 유착된 부분을 묻는 부분은 호통으로서 대체할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물밑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나 라고 느끼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재벌 회장을 불러놓고 뭘 얻어냈습니까? 이재용이 그 앞에 나와서 입술에 립밤을 발라서 이재용이 립밤 발랐다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다. 1.9달러짜리 소박한 걸 발랐다. 이 나라가요 틀려 먹었습니다. 이재용이 합병 비율은 정해져 있다면 그건 너가 정해가지고 짜고 장난친 거지 누가 그걸 정해줬냐. 너네들이 국민연금과 합병을 하려면 최소한 1대 0.76 정도는 했어야지 그걸 갖다가 1대 0.35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물어야 되고 정해져 있다면 누가 정해줬느냐. 대답해라면 이종희가 무슨 자문회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너가 자문회사지 국민연금 쪽의 자문회사는 1대 0.76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안대로 해서 마치 그걸 갖다가 삼성 편을 들어주고서 의결에 참여하려는 갑인 국민연금을 삼성이 안 된다 조금 조정하자니까 안 된다 한다. 갑을 팽개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이 갑이 될 수 있던 요인은 뭐냐? 정권하고 붙어서 최순실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찍어내놨기 때문이고 당시에 복지부 장관이 그래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웃기고 짜장이 어디 있냐? 그리고 당시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경환하고 가까웠다라는데 부총리 자 그런 부분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나 묻는 거 없이 무슨 정경련 참여 안 하게 탈퇴하겠다?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삼성 빼놓고 탈퇴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탈퇴가 아니라 무슨 정경련을 갖다가 싱크탱크로 가야 된다 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놨습니다. 삼성도 좀 있으면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꿀 겁니다. 정경련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있겠다고요. 미래전략실 해체한다? 아니 이름 바꿔서 또 만들면 되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구조본이다가 또 그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걸 하나 막지도 못했다. 자 그러면서 재벌 회장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자 이게 재벌 회장이 그걸 듣고 감명을 받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나 있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자빠졌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중계를 하는 TV 앞에 내가 이 정도로 대기업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정경유착을 비판하는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지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 한 면으로 보면 그 점을 넘어서서 그 재벌 회장한테 내가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한참 하고 끝낼 거니까 그러면 당신이 아쉬울 게 없지 않냐라고 거래를 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회장이 출석하게 되면 회사에 전 간부 임원들은 라인을 전부 따서 18명의 위원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접촉을 해서 주문하고 돈도 뿌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밥도 살려고도 하겠죠. 그런 식을 통해서 사전에 내가 영 이상하게 물으면 나도 끝장나고 너도 안 좋으니까 내가 세게 조지는 척 하겠다. 그런데 내 말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으니까 뭐 적당히 대답하면 그걸로 넘어갈 거다. 내지 내가 그냥 일장 훈계를 할게. 근데 본질적으로 너하고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한국의 재벌들의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귀 막고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재벌 집단 청문회 제도 안 바꾸면 또 하는 날이 올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불러내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저께죠. 삼성이 두 재단 말고는 유일하게 최순실 모녀간에게 돈을 직접 건네고 정유라를 말 타는 걸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지원이라면서 지는 몰랐다. 미래전략실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뭘 얻어낸 게 한계가 있습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은 80억을 송금하는데 최순실한테 결제도 안 받고 하느냐. 그러면 그 회사가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는 누가 돈 지출을 결정하느냐.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이 하느냐. 자, 그러면 삼성은 당신은 껍데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최순실을 너네들은 정권 초창기부터 잡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최순실과 3인방 그리고 친박 실세 등을 통해서 당신들의 여러가지 점들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정권을 통해서 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이 한마디로 삼성의 중국에 대한 진출 문제하고도 깊숙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겠다면서 꼬치꼬치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시안에 4조짜리 공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보다 중국을 당선 직후에 가장 먼저 간 이유가 저는 이런 삼성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중국의 새 정부가 압박을 하는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행태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설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막루에 올라간 것도 저는 삼성이 최순실을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함 지뢰로 휴전선에서 전쟁 나느냐 마느냐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그거 타결 지었는데 곧바로 인민해방군을 사열하러 갑니까? 이것이 국제적인 혈맹의 신의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렇게 친중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라는 강한 압박과 한일관계에 과거사 매듭 짓고 한일관계의 끝장 더 이상 티격태격하지 말고 끝내라는 압력으로 오게 해서 그의 말에 허겁지겁 아베와 과거사 매듭 짓는 모양을 보이고 연초에는 북한의 핵을 핑계 삼아서 사드 배치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떳떳하게 당연히 그렇게 갔어야 될 보수 정권이 신중어로 일관하다가 미국의 마지막 경고를 받고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신용까지 내는 상황에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은 거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소설 쓴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끝내버렸습니다. 솔직히요, 이런 형식의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기가 찬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안민석 의원이요. 지금 민주당에 무슨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위원장처럼 이렇게 맡아가지고 온갖 걸 폭로하는 척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핸드폰에서 구형 폴더폰 5개 꺼낸 거 말고 도대체 뭘 제대로 했는가. 저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한 건을 했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연예인과 관계가 있다. 장시호, 최순득이. 연예인들 무슨 김장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무슨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관계 있다. 무슨 최순득이 무슨 연예인들과 골프를 치고 뭐 했다. 이런 게 도대체 지금 박근혜 탄핵 사태에 무슨 관련성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폭로해서 코너로 몰아야 될 이런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민석 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질에 접근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장시호의 본질은 뭡니까? 뇌물죄입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이 시켜서 다 했다면 장시호는 바지 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모가 하라서 해서 했다며요. 그렇다면 장시호가 만든 동계 영재 스포츠 재단에서 뺀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 평창올림픽에서 빼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최순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삼성이 제일 기획이 16억을 냈죠. 어제 김재열 사장은 그 돈이 삼성에서 전자해상과 넣어냈다고 또 둘러댔습니다. 자, 그 돈이 평창올림픽 개폐식을 제일 기획이 맡으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16억을 장시호한테 주고 장시호는 그 돈 중에서 한 10억을 횡령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대가성은 동계올림픽 개폐식을 개최하기 위한 부분에 쓰여졌으면 그 조건으로 16억을 받았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성립되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계속해 물어야죠. 그냥 재단에 기부를 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요. 왜 삼성만 냈습니까? 왜 제일기획이 냈어요? 다른 회사는 그러면 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왜 돈을 안 냅니까? 자, K스포츠를 대해서 한번 땡겼는데 또 땡기라 하면 기업들이요 순순히 내겠습니까? SK도 돈을 깎으려 했고 80억 내라니까 롯데도 깎으려다가 할 수 없어서 70억 줬다가 또 되돌려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삼성이 왜 16억을 줬느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거기서 뇌물을 입증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관련 근처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또 왜 국고 6억이 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갔냐? 김종이 줬냐? 김종은 아직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럼 김종이 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닙니까? 재단이. 김종이 해줬다면 김종은 국고를 갖다가 횡령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도 하나도 안 한 채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네 하니까요 도도하게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시호 괜찮습니다 하면서 장시호도 뺑긋 웃습니다. 자, 안민석이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또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살짝 웃으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자, 안민석이 저도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민석 의원은 장시호를 보고 썸 탑니까? 지금 한간에 이런 소리가 돌아다닙니다. 어제 무슨 TBS의 김어준이가 하는 프로에 자, 안민석 의원이 오늘인가요? 나갔는데 김어준이도 둘이 썸 타냐고 했습니다. 자, 청문회에 피의자 증인을 불러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1분 동안에 2번을 합니다. 그 짧은 3, 4분 밖에 안 되는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되면서 이 이야기를 허잡되기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1분을 소모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장시호와 자기 사이에 묘한 인연을 자랑하는 겁니까? 둘이 뭐 하자는 겁니까?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그래도 안민석 의원 이번에 이 사태에 여기저기 쫓아다닌 공을 생각해서 그렇다 칩시다. 새누리당에 무슨 이완영 의원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에 정유석 의원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청문회 왜 왔습니까? 김기춘 실장 불러놓고 그 앞에서 쉬는 시간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놈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제가 아무리 배지 달았지만 놈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 중에도요,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여자가 그냥 지 일장 훈시합니다. 청문회가 그런 거 하려고 불른 겁니까? 청문회라는 것은요,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최순실 게이트고 그 목적 하에서 장시호도 불러오고 어렵게 끌고 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고영태하고 차은택을 불렀으면 이 집요하게 물어야 돼요. 근데 묻는 말들이요, 뭐 대학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었냐? 없습니다 하면 끝. 그리고 대통령 만난 적 있냐? 결혼식 때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 끝. 그런 말을 뭐 단답형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장시호가 국민 앞에 지 해명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요, 이 청문회 이틀 동안 중계방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보다가 혈압이 올라서 뒤지겠다라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준들이 저질이라서 그렇습니까? 첫날 재벌 회장들한테는 먹어서 허지부지해졌다고 이야기하거나 먹어서 일부러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2차 청문회에서는 먹을 사람도 없었을 건데 질문하는 꼬라지가 도대체 그게 질이라고 하는 겁니까? 고영태가 태블릿 PC 지거 아니다라고 하면 고영태한테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니는 TV조선에 동영상이고 뭐고 자료를 다 갖다 준 게 최순실이하고 싸워서 2015년 1월인데 그 뒤에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재벌회사에 최순실이 여러 가지를 관철시킬 때 K스포츠를 만들어서 니는 거기에 이사를 맡아서 또 최순실이하고 일을 하면서 떠들어 다녔는데 너 둘이가 끝난 관계를 하는데 끝난 관계에서 거짓거리를 하느냐? 너 둘이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니 독일까지도 따라갔다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최순실이 같이 더러운 성격에 갑질하는 여자한테 둘이 뭔 사이였든 아니든 솔직히 돈을 갖고 무슨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예? 1억이니 몇천만 원이를 들고 나갔다면 고영태가 최순실을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 때문에 싸워요? 개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근데 이 고영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 하면서 야당 의원들한테 영웅 취급을 받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바로 메어주고, 예? 격찬을 받으면서 말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지인이 차은택이한테 가방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데려가서 둘이 알았다고요? 둘이 2009년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너 둘이 호빠에서 만났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일 때문에 둘이 만났다는 거고, 태블릿 PC 한번 보십시오. 2012년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고영태가 이렇게 알아왔다면 고영태가 진술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 고영태를 잔인하게 보복하지 않고 놓아둔 측면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으로는 최순실의 보통 행동으로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TV조선 갖다 준 다음에 사정기간에 고영태가 TV조선에 이런 자료를 갖다 준 걸 다 포착했을 겁니다. TV조선이 갖고 있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사태 때 그렇게 조선에 대해서 부패 기득권이라면서 죽이려고 달라들었지요. 참 그걸 빨리 안 쓴 TV조선도 미스터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고영태를요 다시 또 일을 합니다. 이걸 하나 묻는 사람이 없어요. 자, 고영태하고 차은택이가 최순실을 놓고 이중 삼중 관계였든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제 차은택이가 보안 손님이라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식으로 비서실 차장이, 경호실 차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도 차은택이가 대통령을 따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집요하게 캐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당신은 대통령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지금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확인되면 당신은 위정으로 처벌받는다는 걸 차은택이한테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전부 지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요. 이걸 하나 깨부수는 사람이 없고, 김종의가 저런 농단을 하고 다녀도 김종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김종하고 조원동을 구속을 시키면 안종범은 충성심이 있어서 뭐 있는 척이라도 해서
뭐 대통령이 지시다 하면서 다이어리도 갖다 줬지만은 어쨌든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김종이나 조원동은 시켜서 그랬다고 다 불어버릴까봐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김종을 상대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최순실과 장시호와 이런 부분을 그렇게 돕고 다녔냐고, 비서를 하고 다녔냐고 꼼꼼히 김종이 도와준 측면들을 가지고 이런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노태강이라고 국장이 왔는데요. 잘린 문화체육부의 그 체육 담당 최고 높은 사람인데 정유라 그 성마대에 대해서 둘 다 잘못 있다고 보고했다가 잘린 사람,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요.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정황들을 세세하게 더 물어볼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합니다. 자, 이런 인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고 그런 인간들이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 편을 들고 싶은 언론들은 이제 이런 식의 청문회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 종일 재벌 불러놓고 이재용이한테만 주로 묻고 나머지 재벌들은 이야기도 거의 별로 안 하는데 고령의 재벌을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또 재벌 걱정하고 자빠진 언론도 있습니다. 저는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의원들이 적어도 며칠 밤낮은 신문 자료라도 읽어보고 비서진을 가동해서 제대로 된 질문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질문을요, 의원들끼리도 장시호 물을 때는 역할을 분담해서 집요하게 한 사람이 묵다가 시간이 다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끝을 한번 봐야 될 건데 이거 물었다가 저 사람한테 이거 물었다가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이 되면서요,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힐러리가요 13시간인가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벵가지 사태 때문에 혼자를 상대로 상원에 불려가가지고요. 이런 식의 정도의 청문회의 의미가 좀 있어야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한 13시간을 물어대요. 청문회 마치고 거의 뻗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청문회냐는 거죠. 청문회의 구성이나 진짜 진실을 얻어내기 위한 역할 분담, 팀제로 해서 몇 사람은 장시호 전담으로, 몇 사람은 또 누구 전담으로, 몇 사람은 나머지 정인 전담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물을 부분에 여야를 넘어서서 주제를 압축해서 한 사람이 묻다가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연쇄적으로 이런 어떤 틀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글을 보고 있는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저런 것들이 어떠다가 국회의원이 됐을까? 노가다 판에 있는 진짜 성실히 땀 흘리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한 잔을 걸치고 왔는가 발음까지도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청문회를 보면서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회가 해산이 돼야 될 건데 그것도 참 그리 될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